완벽한 세대교체, 대한민국의 하늘을 지킬 새로운 전신이 등장했다. 지난 9일 대한민국 영공에 새로운 역사가 쓰여졌습니다. 196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까지 약 30년간 한반도 하늘을 지킨 당시 세계 최강의 전투기 F4 팬텀이 다음 달 퇴역식을 앞두고 국토 순례 비행을 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이곳에서 한국이 개발한 4.5세대 초음속 전투기 KF-21과 편대 비행을 이루었고 세대 교체를 의미하는 역사적인 장면을 연출하였습니다. 팬텀과 KF-21은 델타 대형을 이루면서 비행했는데요. 팬텀 편대장 파파1이 선두에 KF-21이 좌우 꼭지점에 섰고, 가운데에서는 방위성금 헌납기 도색을 한 팬텀 4호기가 함께 비행을 했습니다. 국토 순례 비행 장면을 촬영하기 위한 F-15K 2기는 수시로 위치를 바꿔가며 이 순간을 촬영했는데, 공군의 과거, 현재, 미래가 한자리에 모인 역사적인 순간이 연출되었습니다. KF-21의 등장만큼이나 사람들의 이목을 이끌었던 것은 도입된 지 60년이나 지난 F4의 기체 상태가 매우 훌륭했다는 것입니다. 한국 공군 정비창의 세계적 수준 MOR 능력을 엿볼 수 있었는데요. F4D형은 1969년 8월 10일 전투비행단 151 전투비행대대에 최초 도입되었는데, 당시 대한민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210 수준에 불과한 개발도상국이었으나 영국과 이란에 뒤이어 동아시아 최초로 F4 팬텀 운용 국가가 되어 국민들은 매우 큰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과정이 어떻든 대한민국은 21세기에 F-22 위상의 전투기를 일본보다 더 먼저 수령한 셈이죠. 이로써 대한민국 공군은 한동안 중국, 일본, 대만을 제치고 동아시아에서 가장 강한 공군력을 자랑하게 되었는데요. 이때 급하게 미군의 실사용기를 들여왔는데 핵투발 기능이 삭제되지 않은 채로 들여오면서 핵발사 버튼이 그대로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 일본이 이를 두고 강력 항의했었다는 후문도 있었죠. 또한 F4 도입 이전 북한 공군은 한국보다 양적 질적 면에서 월등하여 빈번하게 공중 도발을 자행해 왔었는데요. 그러나 F4의 도입과 함께 F4를 수원 공군기지에 전진 배치한 이후로는 2010년까지 북한 전투기의 영공 침범 같은 군사 도발은 일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찬란한 역사를 뒤로하고 퇴역하는 팬텀기를 향해 KF-21은 고생 많으셨습니다, 조심히 복귀하십시오라는 통신을 통해 작별 인사를 건넸습니다. 당시 F4는 떠나가는 KF-21에게 플레이어를 사출하며 작별 인사를 건넸죠. 낭만치사량. KF-21의 개발로 F4는 마음 편히 퇴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재 KF-21의 개발은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순탄하게 진행 중에 있는데요. 물론 기체 성능 외적인 문제들, 즉 인도네시아 분담금과 카이다의 억가 논란도 있지만 우리 기술진들은 흔들리지 않고 열심히 개발 완성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특히 지난주 열린 시험비행에서 KF-21은 최고 속도인 마 1.8에 돌파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지난 1월 마 1.0의 기념비적인 초음속 돌파 이후 불과 4개월 만인데요. 항공기가 마 1.0 돌파 시에는 공기 저항으로 날개 등 기체에 충격파가 발생하고 주변 공기 흐름이 불안정해 항공기 구조 건전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요. 특히 기체 엔진 출력상 최고 속도인 마 1.8을 돌파하면서 KF-21이 음속 영역에서 탁월한 안정성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었죠. 특히 음속의 2배에 가까운 마 1.8은 시속 2200km로 국산 전투기 FA-50은 물론 미국에서 도입한 우리 공군의 전략자산 F-35A보다도 빠른 속도입니다. 현대 공중전은 스텔스 능력과 레이더 성능이 좌우하지만 최고 속도가 높을수록 기동성과 생존력이 올라가기 때문에 여전히 전투기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특히나 KF-21은 기동성에 초점을 둔 스텔스 전투기라는 점에서 그 차별성을 지니고 있는데요. 현재 4.5세대 전투기에서 5세대 스텔스로의 점진적 개발을 앞두고 있는 KF-21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기동성을 꼽을 수 있습니다. KF-21은 같은 F414G400 엔진을 사용하는 FA-18EF보다 작고 가벼우며 동급 추력의 F-35보다 ing면 하중이 작다는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덕분에 추력대 중량비가 기동성에 초점을 둔 델타의 전투기인 유로파이터 타이푼에 준하는 수준이고, 여기에 3중 디지털, FBW, LEX, 가변 캠버 날개 등이 적용됨에 따라 높은 가속력과 선의 능력, 고바듦과 기동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 시험비행 조종사의 주관적인 평가의 기동성은 F-16과 비슷하거나 그 이상이라 하는데요. 스텔스 특징인 다이아몬드 익형에서 사실상 끝판왕의 기동력을 보유한 F-22와 매우 유사한 수준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죠. 특히 F-35에 적용된 비성형 동적 모델력 변환 제어 기법도 적용될 예정인데, 이는 양상형 항공기로서는 F-35에 이어 두 번째로 적용되는 것이며, 이외에도 조종사의 안전을 위한 자동 지형 추적, 자동 경로 항법, 자동 회복, 자동 지상 충돌 회피 등의 기능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에 종종 KF-21을 두고 전세계 최고의 스텔스 전투기인 F-22 랩터와 비교되곤 하는데, 실제로 추력대 중량비와 ing면 하중 비율에서 두 기체는 소름이 돋을 정도로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KF-21을 두고 베이비 랩터로 부르고 있습니다. 중국은 KF-21을 폄하하며 F-22의 유사품이라고 하는데요. 근데 중국아 미안한데 그게 우리 목표야. 칭찬 고맙습니다.
실제로 프레드 앤 휘트니사의 F119 터보팬 엔진 2기를 장착한 F12 랩터의 최대 속력은 마 1.82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GE F414 엔진 2기를 장착한 KF21의 최대 성능 속도 마 1.81과 같은 수준이죠. 올해 서울 아덱스 2023에는 미국 F12가 전시되어 최초로 일반인들에게 공개되는 자리가 마련되었었는데, 당시 외신들 역시 두 기체의 순차적인 비행을 보면서 놀라울 정도로 유사한 기체로 보인다며 F22의 완벽한 DNA를 완전하게 물려받은 KF21은 앞으로 차세대 전투기 중에서 가장 뛰어난 모습을 보일 것은 기정사실화되었다라고 했습니다. 특히 그동안 시험 비행에만 나서왔던 KF21이 당시에는 F22와 함께 수평, 급선의 기동, 배면 비행, 50도 상승 비행 등 다양한 비행 기술로 국산 전투기의 위용을 뽐냈는데요. 보라매의 멋진 비행 기술을 처음으로 접한 한국 국민들은 입이 떡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이에 최근 중국에서는 F22와 KF21을 비교하는 영상과 함께 견지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최근 중국 군사 매체 군미천하에서는 특집 보도를 통해 KF21과 F12의 비교 분석 영상을 게재했습니다. KF-21是韩国自主研发的新一代战斗机。研制之初，韩国的计划是用其代替韩国空军老旧的 F4E 和 F5EF 等型号。这个项目早在2001年就首次提出，当时被称为 KF-X。韩国空军一开始想把它打造成为比肩 F-22的第5代隐身战斗机。KF-21是韩国自行研制的这种双发的隐形战斗机，但是呢，我们看它有非常浓重的这种抄作业的痕迹，在外形和气动布局方面，显然是参考了美国的 F-22猛禽和 F-35这2款隐形战斗机。仅从外形来看，KF-21依然处处都有洛克希德马丁公司产品的影子，其气动布局和外形与 F-22高度相似。机头正面和侧面与 F-22俨然孪生兄弟，但不同的是 ，KF-21的雷达罩和机体表面的各种舱口盖都没有锯齿或者遮挡结构，进气道也缺乏隐身考虑，红外搜索与跟踪系统直接布置在舱盖前方，甚至该机目前没有内置弹舱，只有一个半埋式弹舱，配有4枚流星中远程空空导弹。这些不修边幅的细节，无疑显示出该机并没有将隐身性能作为最优先的设计理念。虽然说呢，在这种内置弹舱方面，它还是缺位的，或者说呢，存在这种设计不足的情况，但是它毕竟迈出了第一步。那么这种 KF-21可以全方位的提升韩国航空工业体系它的这种研发能力和制造能力，因为它应用了很多新材料，包括呢。为 KF-21战斗机进行配套设备生产的这样的一些企业，它的这种技术研发能力也得到了整体的提升。尽管在设计上有着各种不禁细看的部分，但作为一款现代战机 ，KF-21依然有很多亮点，装备了各种先进的航电与传感器，有源相控阵雷达，仍算得上是一款出色的4代半战机。按照规划，刚完成首飞的 KF-21原型机是项目第1阶段的产品，第2批次将增加内置弹舱，拥有全部空对地能力。2030年开始开发的第3批次，这时的 KF-21将达到真正的5代机标准。 이런 상황 가운데 해외에서는 KF-21을 두고 격렬한 토론이 벌어져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시작은 인도의 군사 매체 디펜스 매트릭스였는데요. 유튜브와 트위터를 기반으로 왕성하게 활동 중인 해당 매체에서는 지난 10일 한국 KF-21과 터키 칸의 비교 분석글을 올렸습니다. 한국의 KF-21 프로젝트가 터키의 TF-X 칸보다 훨씬 인상적인 이유. KF-21 보라매를 접할 때의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한국인들이 지닌 논리적 접근 방식입니다. 그들은 초기부터 달성하기 어려운 것들을 추구하지 않고 향후 업그레이드가 가능한 심플한 4.5세대 항공기를 추구했습니다. 그렇게 개발된 6개의 프로토타입은 코로나19 지연 이후에도 일정대로 비행하고 있으며 최대 AOA 최대 속도, 미사일 발사, 기후 테스트, 공대공 급유 등 많은 작동 매개 변수를 모두 성공적으로 달성했습니다. 그러나 TF-X 칸의 경우는 다릅니다. 조립, 엔진 점화, 세금 부과, TD의 2번째 비행, 확실한 목표가 아니었던 만피트 고도 달성 등을 기록하면서 매번 영상에서는 극적인 음악과 함께 축하 파티, 그리고 기자회견이 포함된 대규모 홍보 이벤트가 동반됩니다. 그러나 아직 칸은 그들의 기대와 달리 여전히 시험 중이며 CDR도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첫 번째 비행은 큰 이벤트였지만 앞으로 남은 개발 과정이 많습니다.
그러니 첫 번째 프로토타입이 완성될 때까지 수많은 장애물이 있을 수 있으므로 과대 포장을 지향해야 합니다. 또한 궁극적으로 두 프로젝트 모두 서구의 강력한 지원을 받은 덕도 있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일정을 고수해내가고 있다는 것은 매우 인상적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매치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KF-21이 칸에 비해 훨씬 더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였고 칸은 현실적인 가능 여부보다는 보여지는 것에 치중했다는 것인데요. 그러자 터키 네티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튀르키예는 금수 조치와 경제 위기에도 불구하고 이 비행기를 조종했으며 현재 두 번째 프로토타입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계에서 가장 큰 경제 규모를 자랑하는 인도의 AMCS는 어디 있습니까? 프로 TFX는 원래 타임라인보다 3년 앞서 있습니다. 심지어 그것은 4세대 전투기를 수행하는 것보다 더 큰 성과이며 더 인상적입니다. 이 두 항공기를 전혀 비교할 수 없습니다. KF-21은 소형 4세대 항공기입니다. 내부 무장창과 기타 정교한 기술이 없습니다. 4세대로 영원히 남습니다. 칸은 가장 진보된 기술 기반을 갖춘 타이탄 크기의 5세대 항공기입니다. 한국인들은 미국으로부터 원하는 대로 온갖 지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터키는 그렇지 않다. 더욱이 칸 프로젝트에서 터키는 한국인과 달리 단독으로 프로젝트를 이어가고 있다. KF-21은 야심이 덜해서 더 인상적이다. 참나. 라면서 수많은 터키 네티즌들은 반박하는 글을 작성했죠. 그러나 칸의 개발에는 처음부터 정치적인 개입으로 인한 리스크가 있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터키 에르도안 대통령은 대선 직전에 칸의 무리한 개발 일정을 반복적으로 공개하면서 특히나 역량과 재정 능력을 크게 벗어난 리스키적인 프로젝트를 진행해 왔었습니다. 무엇보다 이러한 높은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플랜 B라는 것이 사실상 없다시피 한데 이에 해외 매체들은 일제히 에르도안의 대선을 위한 포퓰리즘으로 전락한 성동품이라는 질타를 내리기도 하였죠. 우선 개발 경험과 기술력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튀르키예가 처음으로 자국산 유인 고정익기를 날려본 것이 2013년 8월이며 이는 터보팬이나 하다못해 터보제트가 장착된 항공기도 아닌 터보프롭 기본 훈련기인 휴르커스였습니다. 초음속 전투기 개발에 추석도 다져놓지 않은 터키가 4세대도 아니고 그렇다고 4.5세대도 아니고 바로 5세대 대형 전투기의 초도 비행을 4년 내로 목표하겠다고 선포하니 매체들의 차가운 시선은 당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게 나온 첫 번째 프로토타입 역시 허술하기 짝이 없었는데요. 현재 지적되는 점은 대형 전투기로 보기에는 최대 이륙 중량이 너무나 가볍다는 점입니다. 기체 크기로 보나 엔진 출력으로 보나 F-15E급의 대형 전투기로 분류될 수 있지만 의외로 최대 이륙 중량은 6만 파운드로 매우 보수적으로 잡고 있다는 점인데요. F-15E 전투기의 최대 이륙 중량은 8만 1000파운드로 칸보다 35%나 더 큰데 최대 이륙 중량이 적으니 연료와 무장 등 실제 적재할 수 있는 유효적 하량은 더욱 적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과연 야심대로 대형 전투기로 개발이 될 수 있을지조차 의문입니다. 이러한 분석글들이 나오고 있는 주된 원인은 KF-21의 개발이 너무나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불과 60년 전까지만 해도 단 한 대의 전투기도 보유하고 있지 않았던 대한민국이 이제 세계 최고의 전투기를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수많은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 없이 밤낮 개발에 몰두한 기술진들에게 찬사를 보내는 오늘입니다. 오늘의 한 줄 평. 사천 비행장에서 KF-21이 이륙할 땐 동네 온갖 개들이 다 짖는다더라. 이생으로 리얼리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러분의 의견을 지금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